자, 11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건 안 고쳐도 돼요. 이거는 다른 법 있잖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같이 바뀐 거라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12페이지부터가 뭐냐 하면 덤핑 방지 관세예요. 덤핑 방지 관세가 12월 말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은 개정된 거 없고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다 볼 거 아니에요. 우리 덤핑 방지 관세 자체를 다 보지 않잖아. 공청회 봤어요? 공청회 뭐 비밀 취급 자료 봤어요? 안 보죠.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 읽어보고 넘어갔죠? 읽지도 않았네. 그래.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인데 원래 보지도 않는 거야. 보지도 않는 거라서 원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을 하는데 조사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자료를 제출을 하잖아요.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이 한마디로 그거야. 어떤 부분이 바뀐 거냐면 덤핑 방지 관세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잖아. 내가 이해관계인이나 주무부 장관이.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어. 그래갖고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까 말까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 신청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기재부 장관한테도 그다음에 관계행정기관 장한테도 공급국 정부한테도 통보를 해요. 통보하면서 조사 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를 한다라는 거지. 이 자료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한 후에 조사를 할 거야 말 거야 라는 개시 결정을 하고 나서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시점, 통보 시점이 나온 거라 중요하지 않아. X 괄호 3번은 챙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거죠. 10일. 날짜는 바뀐 거 없고요. 지금 후단이 신설이 된 거예요. 이 경우. 우리가 다만 이렇게 나오는 건 단서라 그러고 이 경우 하면서 뒤에 들러붙는 애를 후단이라 그래요. 이 후단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지금 이거는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일 내에 이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급국 정부나 공급자에 대해 지금 덤핑을 한 공급자 얘기하는 거죠. 공급자에게 자료를 함께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3의 괄호 1의 동그라미 5의 자료가 뭐냐 하면 위에 나온 동그라미 5번 있죠. 제가 안 봐도 돼요 했던 거. 이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이 자료는 되게 많아 자료가. 조사 신청자 있죠. 걔가 제출한 자료야. 이 자료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중국에서 하도 덤핑을 쳐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하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조사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조사 신청자잖아. 그래서 내가 제출한 그 자료를 공급국 정부 공급자에게 자료를 함께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용만 띠 갈리면 되는 게 아니라 야 얘가 이런 자료 내가면서 지금 조사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 그래서 그 자료를 함께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해를 하지. 그냥 결과 통보만 우리 조사할 거야 찍 그게 아니라.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국 정부 그다음에 공급자 덤핑한 공급자에게도 이 자료까지 함께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차 하시는 분들은 이런 후단이 붙었을 때 이런 규정이 붙어도 틀린 게 아니구나.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2차 하시는 분들은 요 후단 규정까지 이제 통지 및 관보 게재를 쓰는 그 절차 중에 분명히 목차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거기에 이 후단 규정을 쓰면서 이 자료 이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은 뭔 자료인지 몰라요. 채점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야지. 조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라고 쓰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8번 있죠. 그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좀 체크하고 볼게요. 자, 요게 뭐냐 하면 우리 예비조사 본조사 조사 기간 어떻게 돼요? 3개월이죠. 3개월에
연장이 2개월 붙을 수 있어요. 그 연장이 2개월 붙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법에 보면 각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규정을 가지고 야 2개월 연장할 수 있어 해놓고 예비조사도 연장 가능하고 본조사도 연장 가능해 이렇게 붙여놨어.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건 그대로 있고 우리 본조사 결정을 기재부 장관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본조치 결정을 해야 되죠. 덤핑방지관세 부과할지 안 할지 부과 여부를 12개월 안에 해야 돼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8개월 안에 할 수 있죠. 그거랑 관련된 거야. 지금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 연장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규정이 또 생겼어. 본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본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는 거는 누구다? 주체가 기재부 장관이에요. 분명히 이 상기 6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장 규정이거든요. 연장? 무역위원회가 이렇게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사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기재부 장관이 이러는 거지. 나는 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18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18개월 안에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본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연장을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4번은 안 보셔도 돼요.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 덤핑방지관세에서 조사할 때 보지도 않아, 사실 이거. 덤핑 사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이런 걸 조사하잖아요. 그 조사 내용이거든요. 뭘 조사할지. 그중에 동그라미 4번 네 번째 거에 기술개발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거 왜 조사하냐는 거지.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안 볼 거예요. 비밀 취급 자료예요. 비밀 취급 자료. 비밀 취급 자료는 어떤 애들이 비밀 취급이 되냐 공개가 된다면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비밀 취급 자료가 되는데 여기에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때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1, 2차 포함해서 별로 실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셔도 됩니다. 13페이지도 다 안 보셔도 돼요. 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괄호 3번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있죠? 동그라미 1, 2, 3은 새로 들어온 건데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괄호 5번은요. 뭐가 바뀐 거냐면 원래 자료 열람 요청이었어요. 근데 자료 열람이 아니라 제공으로 바뀐 거고 괄호 6번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인데 공청회 자체를 아예 보지도 않잖아 우리가 덤핑에서. 그래서 후단이 신설이 된 거예요. 이 경우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실 나는 죽어도 공청회를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그러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14페이지는 좀 보실 겁니다. 자 이거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입니다. 자 재심사 여부의 결정.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게 뭐가 바뀐 거냐면 기재부 장관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사할 수 있죠. 혹은 이해관계인이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재심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그 이해관계인이나 주무부 장관이 재심사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원래는 증빙 자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증빙 자료가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내라. 아주 명확하게 바뀌었네요. 요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날짜 같은 게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괄호 3번에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 2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10일 내에 관보 게재하고 통지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 덤핑방지관세에서 이 재심사 쪽 말고 덤핑방지관세에서도 관보 게재 10일 내에 하잖아요. 통지하고. 그러면서 이게 붙었죠. 얘도 붙은 거예요.
이때 낸 서류 요청서하고 자료 냈잖아요. 그때 낸 요청서를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공급국 정부랑 공급자에게 함께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공급자에게 통지만 띡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재심사의 경우에도 우리 재심사 시작할 거야 라고 통지를 하면서 요청서나 자료 같은 거를 함께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후단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9번은 신설된 건데 안 보셔도 되고요. 이거 이해관계인한테 통지하는 내용들이에요. 최종 판정에 대해서. 괄호 4번을 좀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 최종 판정을 하기 전에 최종 판정 이후에 뭔가 통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최종 판정을 하기 전에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관련된 이해관계인한테 최종 판정 전에 통지해 주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솔직히 2차에서 안 보는 부분이에요. 1차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지문에 나왔을 때 이런 규정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최종 판정이 나왔을 때도 통지를 해주지만 최종 판정 전에도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판정 나오고 나서 내가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판정되기 전에 이런 핵심 내용들을 내가 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2차에서는 쓸 일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 부분부터가 이제 상계관세예요. 상계관세라고 좀 써놓을게요. 상계관세는 쫄지 마요. 별거 없고요. 덤핑은 계속해서 개정이 되었었어요. 근데 상계는 멈춰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볼 부분이 뭐냐면 덤핑에는 있는 개정이 되거나 혹은 신설이 돼서 있는 규정인데 상계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되거나 신설되지 않은 것들을 같이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덤핑 내용에 보시면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덤핑에 있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 부가 요청을 하죠. 주무부 장관이나 이해관계인이 부가 요청을 덤핑방지관세 부가 요청을 기재부 장관한테 하잖아요. 그 부가 요청하기 전에 주무부 장관이 관세청장한테 조사 좀 해달라고 검토 요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관세청장은 그 검토 요청이 없더라도 이거는 덤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의심이 간다면 그런 우려가 있다면 검토를 하고 주무부 장관한테 통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부가 요청자는 주무부 장관하고 이해관계니까 관세청장은 부가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덤핑에 생겼었죠. 요게 상계관세에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내용만 보조금으로 슬쩍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설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것도 자료 제출 15페이지에 있는 거 요것도 덤핑이랑 그거를 맞춘 거예요. 밸런스를. 원래 이거 자료 제출할 때 조사 신청할 때 내야 되는 그 자료가 기억에 한번 봐봐. 신청서가 3부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니은 뭐 쭉 나오고 니은 나오죠. 니은도 충분한 증빙 자료가 3부나 들어가요. 근데 상계관세에서는 몇 부인지 말이 없었거든. 그게 명확하게 이제 덤핑이랑 똑같이 자료를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돼. 보지 마요. 보지 말고 동그라미 6번도 안 봐도 돼. 자, 15페이지 밑에 있는 거 괄호 3번, 괄호 4번. 괄호 3번은 똑같이 덤핑하고 똑같이 관보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국 정부 수출자한테 자료 제공하라는 거. 그거 똑같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품목 분류에 대해서 관세청장과 협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 새로 생긴 건데 뭐 그렇게 쓸 실익은 없고 상계관세 자체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뭐 나와봤자 보조금 혹은 약속 이런 거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16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4번 그 밑에 동그라미 8번 요 동그라미 8번도 덤핑 이번에 개정된 부분 있죠. 18개월 18개월짜리 그 결정 기간이 있다면 본조사 기간을 기재부 장관이 2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똑같이 생긴 거고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4번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 관보에 게재해야 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볼 실의가 없어요. 동그라미 8번 정도만 보세요. 두 번째 것만.
그 다음에 괄호 4번, 괄호 8번은 괄호 7번은 좀 볼게요. 괄호 4번, 잠정조치 적용 기간 4개월. 많이 있었어. 상계관세는. 6개월, 9개월이 덤핑해서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새로 생긴 거예요. 똑같아, 내용은. 그쵸? 중요 비중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면 6개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9개월. 이게 똑같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 위반, 괄호 7번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 약속 위반이라는 게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잠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고 1번이 없었어요. 근데 덤핑에서 이 1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사를 계속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조사를 계속해서 부가 내용을 결정을 했다면 그 부가를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잠정 조치하고 신속한 조치 벌써 결정했네요. 그치?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새로 생기는데 상계는 이게 안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밸런스 맞춰서 얘도 생긴 겁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돼요. 요것도 상계관세. 여기까지가 상계관세예요. 17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동그라미 3, 4번 있죠? 요것도 동그라미 3, 4번도 덤핑에는 있었어요. 덤핑에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신규 수출자가 신규 공급자가 덤핑을 했다. 그런데 원래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를 그대로 적용하죠. 근데 그 신규 공급자가 나 친하지 않아요. 특수관계 있지 않아요. 라고 입증을 한다면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그 신규 공급자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율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거 정할 때 절차적인 부분이 동그라미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뭐냐 하면 그 신규 수출자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자로부터 담보 제공받고 부가를 좀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원래 덤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덤핑에서 잘 안 보지. 요거. 그 상계에도 똑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상계관세고요. 지금 166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2번 수정하라고 돼 있죠. 요건 뭐냐 하면 조정관세 부가사유 이호님 중에서 내용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동그라미 2번 해놓고 제가 써놨죠. 공중도덕 보호, 인간, 동물, 식물 지킵시다. 건강 지킵시다. 환경보전, 그 다음에 천연자원 보전에서 유한천연자원이었어요. 유한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한정된이라고 바꾼 거예요. 너무 친절한 우리의 관세법. 근데 우리만 이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요 몇 년 사이에 세법이 지금 다들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숫자 안 바뀐 게 어디야? 그렇게 위안을 좀 받읍시다. 내용이 숫자 바뀐 거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다른 법이 바뀐 거라서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지금 표가 나오죠. 요거는 214, 215페이지에 있는 게 교재, 제 1차 교재 페이지예요. 있는 게 뭐냐면 가산세예요. 넘겨봐요. 내용 바뀐 거 없습니다. 가산세 보면 납세고지, 납세고지서 더럽게 많이 나왔잖아. 그걸 다 납부고지, 납부고지서로 제가 다 바꿔놓은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고지, 납세고지가 이제 납부고지서로 바뀌었다. 납세고지 1이 납부고지 1로 얼마나 친절해. 다 세 개 다 구분해줬잖아. 그치? 그래서 표 보시면서 요렇게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어. 자, 18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납부고지로 바뀐 거 넘어갈게요.